안녕하세요. 박종원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건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가 좀 다릅니다. 안철수 현상에 이어서 이준석 현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대한 뚝이 있는데 작은 구멍이 열리면 결국에 그 뚝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현상을 우습게 생각하면 결국에 우습게 생각하는 그 뚝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안철수에 이어서 이준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현상에 그 실체를 할 안철수나 이준석 대표가 어떤 모자람이 있거나 어떤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요구는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치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한겨레 성환용 기자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요. 이분 사실 정치권에서는 아주 꽤나 오랫동안 활동하신 정치부 기자입니다.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할 수 있죠. 여튼 뭐 좋습니다. 뭐 성향이 어떻든 간에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세대 교체냐? 꼭 그렇지는 않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그와 관련한 글을 쭉 썼습니다. 뭐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것은 세대 교체가 아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춘의 특권이랄까요?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변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하면서 생각도 잘하고 태도도 변하는 게 바로 청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특성이죠. 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탈무드의 그런 그 말이 있듯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청춘 아닐까요? 그리고 장강의 한물결을 진물결이 빌어낸다고 하듯이 세대교체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세대교체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세대교체라는 게 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준석 당대표 시대는 누가 보더라도 세대교체의 신호탄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쭉 읽어보면요. 당심에서 밀렸지만 민심에서 이겨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제가 한 꽤나 오랫동안 어떤 이제 정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민심이 곧 당심을 바꾸게 돼 있다. 되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직에 속한 말하자면 당원들, 대의원들이 과연 민심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정치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업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민심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접하다 보면 이렇구나. 우리 당이 이래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떤 선택의 결정에 그런 모티브가 되는 것은 결국에 민심이라는 것이죠. 민심을 잡아야 조직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분을 잡아야 되는 것이 정치는 명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게 어떤 정치 세력인지 지금 이준석 당대표 시대를 맞아서 민주당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과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좀 구성된 대의원들 뭐 그런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던 정당이 100% 국민경선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민심을 읽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변화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근데 왜 세대 교체가 아니고 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진짜 한번 읽어보면요,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뭐 젊은 피 수혈론, 40대 교수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세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력이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40대 교수론 이렇게 내세웠겠습니까? 그러면 세대 교체가 아니잖아요. 이미 세력을 형성한 사람은 기득권인 것이죠. 저는 이 성환용 기자가 상당히 정치공학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부정적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해석은 결코 정당한 그, 그 옳은 사고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대 교체를 하고 싶어도 세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 다음에 그러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느냐, 그걸 보면 교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세대 교체가 꼭 나이로 따져서 그런 것인지 좀 의심스럽지만, 명분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40대 기술원, 지역 갈등 해소, 상김 정치 청산, 낡은 정치 청산, 이게 무슨 명분인가요? 여기서 정상적인 좀 지역 갈등 해소, 이런 것들은 정치적 명분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삼김 정치의 청산, 낡은 정치의 청산, 이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당위를 어떤 구체적 사안, 구체적 명분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낡은 정치는 없어져야 된다. 이것이 지금과 무슨 관련이지? 똑같습니다, 사실은. 정통 심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86세대기 밀어내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는데, 86세대 밀어내기 정도, 밀어내기. 이게 삼김 청산과 낡은 정치 청산과 뭐가 다른 걸까요?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의 중심 세력으로서 이준석 대표가 자신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20, 30대 유권자들이.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세대 내에서도 자신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보수 야당이라 할 국민의힘에서는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 그런 것인데, 글쎄요. 맞을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제가 전당대회 최고위원들 몇 명을 한번 살펴봤다면서 조수진, 배현진, 김대성, 정미경 의원을 들었습니다. 찾아봤어요. 조수진 의원이 72년생입니다. 그죠? 40대라고 보면 되고요. 배현진, 놀라웠게도 83년생입니다. 30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재원, 정유영이 64, 50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뒤는 험난하고 세력도 없고 명분도 약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지금 좀 폄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젊음의 특성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 그냥 내가 선입견으로 봐서는 아이폰 같은 아이폰, 아이폰 정도 분위기로 이준석 대표를 봤는데, 이번에 수락연설 전문을 읽어보니까, 아, 이놈이
안드로이드구나. 그렇게 쓴 거예요. 뜻은 무엇이냐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오픈소스입니다. 소스를 이미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폰에 앱을 하나 개발해서 아이폰에다가 올리고 안드로이드에다 올리는데, 그 생태계가 안드로이드가 훨씬 더 수많은 앱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렬되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보면 굉장히 중앙 집중적이고 폐쇄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사의 그 어떤 규정과 그런 것들을 잘 맞아야 되고 자기네 운영체제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게 굉장히 극식, 굉장히 아주 아이폰을 쓰기 편하게 방해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글로 대표되는 안드로이드 진영은 앱 개발이 자유롭고 누구나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잘못 깔면 운영체제에 좀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거칠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앱 개발자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수학연설 전문을 읽어보니까, 자기 하버드 출신의 굉장히 뭔가 오른쪽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수학연설 내용은 굉장히 안드로이드 진영처럼 개방, 공존, 다양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수학연설 전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에 힘을 실어서 읽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지분이 있다. 이렇게 딱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공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광로론 뭐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 용광로처럼 화학적 결합을 했는데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샐러드볼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공존하지만 개성을 갈아버리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지만 개성을 망가뜨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상과제는 뭐 대선은 승리이고, 그 다음에 그 경쟁의 과정에서 다른 주자를 낮추는 방향,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낮으면 내가 더 높게 갈 것이고, 또 높게 가면 그보다 높아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이 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수군 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 관대해져야 하고, 또 지지하지 않는 대선 후보로 해서 맹목적으로 욕부터 하는 야만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야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을 향해서 다수에 의한 독재, 견제받지 않는 위선이라는 야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 내공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자, 보시면 또 가장 먼저 추진할 변화가 공직 후보자의 자격 시험,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선출직 공직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3, 4천 명 되겠죠. 지방의원들까지 생각하면. 그분들이 과연 기본적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든 또 어떤 경력이 있든 우리 공천을 받고 또 돈이 좀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하듯이 엑셀 하나도 못 다루는 그런 그 어떤 지식 상태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과연 제대로 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그냥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격시험을 보겠다는 뜻이겠죠. 그것을 어떻게 왜곡해서 자격시험을 거쳐가지고 뭐 선발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이 이준석 현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가 되려면 최소한도 어떤 그 사회의 변화와 그다음에 스킬 정도는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토론 배틀, 연설 대전 등을 통해서 대변인단의 공개 경쟁을 유도해서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무원 시험 아시잖아요. 공무원 시험에서 연줄 쌓아가지고 아무리 쌓은들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력으로 좀 사람을 뽑겠다 이런 뜻입니다. 6월 중에 토론 배틀을 통해서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부 대변인을 선발하겠다. 여기 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누가 선발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은 역설적으로 국민에게 확신을 줄 것입니다. 캠프 출신의 후드가 맞는 인사에게만 기회가 열리는 현 집권 세력의 방식보다 공정하다는 그 확신 어떻습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것이 거꾸로 공정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젊은 당대표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기존에 제가 주장했던 것들의 어떤 현실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자영업자라든가 수많은 창업열기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될지 모르는 어떤 작은 싹들을 얼마나 잘 키워내느냐가 그 사회의 경쟁력을 키우는 중대한 그, 그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치 또한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경력을 갖추고 돈도 좀 있고 연줄도 쌓아서 그렇게 그냥 루틴을 쭉 거쳐서 그냥 공직자가 되는 그 과정에 감동할 국민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의 생각과 보통 사람의 현실을 정치에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고 이준석 현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얘기를 대변하지 않는다. 대변할 수 없는 문화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정치를 하고 있다.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작년 친해 당원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이를 통해서 능력을 획득했다면 그것은 선거 때 명함에 쓰여있는 어떤 이력과 경력보다도 유권자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하하. 그 다음에 뭐 여기 뉴스들은 뭐 여기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기사를 많이 썼는데 거친 생각들, 불안한 눈빛 그것이 국민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 관성과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제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어떤 당의 대표가 겨우 30몇 살에 당대표가 되고 그 사람이 이 정도의 수락 연설을 할 수 있을 정도면 희망을 가져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약 10년 전에 먼 발치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는 흔히 국민의힘을 보수, 민주당을 진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국민의힘 보수이자 뭐, 뭐 수구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구태스럽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두 정당이 다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게 민주당 맞습니다. 그 당이 약 10년 전에 청년 비례 제도를 한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 기억에 한 500여 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토론 배틀 뭐 이런 걸 했어요. 공개 경쟁을 통해서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4명을 공천하겠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 국회의원 때 총선 때마다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4명을 2명으로 줄었고 그것을 담당하던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청년이라는 상징을 생각은 했던 것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을 굉장히 제가 뭘 했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망친 것은 몇몇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아부하고 또 그런 이벤트를 자기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고 공직자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세력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 청년들 500여 명이 무슨 꿈을 안고 그 민주당의 청년비대에 도전했겠습니까? 결국에 실망했고 그 다음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청년이 중요하다는 것을 민주당 알았던 뜻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청년의 상징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 지금의 이준석 대표가 홍대 어떤 클럽이었는데 500여 명이 모여서 어떤 걸 행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준석이라는 젊은 친구가 온 겁니다. 제가 먼발치에서 보면서 야 저놈 학벌도 좋고 거기다가 박근혜 대표가 발탁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냥 초이스된 청춘이었거든요. 그런 청춘이 여기에는 뭐 성소수자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지발로 스스로 와서 같이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웃고 떠드는 것을 보면서 좀 대단하다. 그리고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 이준석이 10여 년을 그 당에서 버틴 겁니다. 그거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때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 청년들 지금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 제가 몇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아, 이 청년 비례 제도가 좀 퇴색했고 앞으로 지속되지 못하겠구나. 하다못해 이 기록을 전체를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몇 명을 좀 뽑아서 그나마 이들과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면서 청년들의 생각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33명을 인터뷰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언론사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어떤 영화의 대본을 쓰던 작가를 인터뷰로 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비례 전 과정을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하며 했고요. 그 다음에 33명의 인터뷰를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연재를 했고 그 연재된 인터뷰를 좀 다른 방법으로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이런 것이죠. 공통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은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들을 질문으로 다시 재구성한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제가 이제 마인드 이렇게 쭉 만들어낸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답장을 했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말하자면 인터뷰 당시에는 자기가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을 했지만 우리는 책으로 구성할 때는 사람 단위가 아니라 질문 단위로 재구성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런 책입니다. 졸라 청춘, 짬짜면의 정치를 나눴다. 뭐 이렇게 네, 참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발칙하게 도전한 청춘들, 경쟁하다 친구가 되는 요즘 청춘들이 말하는 더불어 사는 멋진 세상에 대한 지혜, 해초리보단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며 그들이 세상에 내미는 손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 청춘들의 고민과 희망을 모았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책을 모두 편집했고 주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졸라 청춘일까요? 우리 아이들의 졸라라는 표현은 굉장히 아주 복합적인 단어거든요. 이것을 두고 어떤 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좀 말하자면 표현이 좀 그렇다. 수준 높지 않다. 이런 표현인데요. 저는 그런 얘기 속에서 그들의 고루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제목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무엇이 멋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짬짜면의 정치를 나누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으니까 요즘 생겨난 게 짬짜면 아닙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짜장면은 짜장면이고 짬뽕은 짬뽕인데 요즘 짬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합리적이면서도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지향적 인물 그런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청춘은 팔아먹은 거예요. 청춘의 상징을 청년비라고 데려와서 이벤트를 해서 표를 끌어오는 도구로서는 이용 잘했는데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을 제대로 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33명 중에 한 명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그 외에 지금 민주당에서 500여 명의 청년들의 응모했던 그 청춘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두 명의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만들어졌지만 그 두 사람 이외에는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청와대 가 있고 한 사람은 그 뒤에 무슨 일을 하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정치를 해보겠습니까? 아시겠지만 그렇게 성환영 기자가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다음날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막 그런 얘기들 들었는데 바로 만난 것이죠.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그것이 가지는 공정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안철수 현상에 이어서 이준석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누구나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공정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그런 대표가 이른바 보수정당이라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곤혹스럽겠죠. 청년을 먼저 팔아먹었는데 어쩝니까? 앞으로 두고 볼 일이겠죠. 감사합니다.